이어서 강지윤, 조충현 작가와 협업을 진행해 주신 이필진 박사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이필진 박사님은 이론 물리학자이십니다.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을 이어받아 발전시키고 있는 촉근 이론에 특히 많은 관심을 두고 30년 넘게 연구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도 수리 물리학으로 흔히 알려진 이야기들에 주로 대부분의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현대 위상 기하학을 특별히 많이 사용하는 이론가이며 길고 긴 계산 과정에 비하여 단순하고 깔끔한 정수가 나오는 결과물로 나오는 연구를 많이 해오고 있어서 때로는 수학자에 가까운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이 보여주는 근원적이고 복잡하기 그지없는 실제 모습을 이해하려는 노력에도 적지 않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특히 물리학 전반이 가진 교육적인 가치에 대한 절대적인 신봉자라고 자처하고 계십니다. 그럼 박사님의 현대과학을 위한 변명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슬라이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일어나서 할게요. 앞에 박창범 교수님께서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약간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박 교수님하고 저는 이제 같은 학부에 있지만 거의 상극이에요. 끝과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에서는 성격도 좀 그런 면이 있지만은 특히 하는 일이 완전히 끝에서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창호 교수님은 가장 커다란 우주의 구조를 들여다보신다고 하면은 저는 가장 미시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들여다보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작가님들이 저 때문에 고생들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설명충의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잔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 오늘 강연은 혹시 제 그 온라인에 있는 강연을 보신 적이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중간 이상한 잔소리들을 하거든요. 오늘 강연은 일종의 과학 강연 비슷하긴 한데 그 잔소리들을 다 모아놓은 잔소리 강연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도 조금 범상치 않지 않나요? 무슨 과학 강연을 이따위로 제목을 약간 뭐 이제 작가님들도 그렇고 다들 이제 과학을 많이 안 접하신 분들, 과학을 접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흔히 하는 얘기가 어렵습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어렵다는 말이 조금 범상치 않은 의미에서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20세기가 이후에 우리 과학에 있어서.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어렵고 보통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한테 어렵게 다가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화두들이 어느 정도 두 작가님들의 그 전시에도 어느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같이 들어주시면 여기에 지금 그 결과물들, 그 다음에 여기저기 있는 텍스트들, 그런 것들이 어떤 생각에서 나왔는지 조금 느끼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될까요, 잘? 조금 폰트를 키워서 할 걸 그래서 읽을게요. 소리와 모양의 우화. 우화는 코테이션만 안에 진짜 우화는 아니란 얘기겠죠. 재밌는 얘기도 아니고 쉬운 얘기도 아니고 옛날 이야기도 아니에요. 근데 수학의 이야기면서 동시에 이게 어떤 의미로 과학의 이야기로 넘어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960년대에 이 마크 캑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립만 볼스라는 둘 다 수학자인데요. 나름 유명한 분들인데 다음과 같은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Can you hear the shape of a drum? 뒤쪽에 보시면 이게 텍스트가 써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옥시모론이죠, 말하자면. shape이라는 거는 눈으로 보고 그리고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귀를 가지고 청력을 가지고 모양을 어떻게 듣겠느냐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주 정확한, 명확한 수학적인 명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한 걸 가지고 이 캑이라는 사람은 무슨 큰 상도 받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악기의 모양을 어떻게 들을 수 있냐, 들어서 알아낼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단순한 그
거를 보면 이게 유튜브에서 제가 얼마 전에 찾은 영상인데요. 뭐 뭔지는 다 아시겠죠? 바이올린을 활로 켰을 때 이거를 뭐 1초에 뭐 몇천 프레임일 것 같아요. 실제 줄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영상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활은 엄청나게 천천히 지나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생기는 이 바이올린 줄의 움직임은 엄청나게 빨라요. 근데 뭐 당연하죠. 우리가 바이올린 소리를 들었을 때 굉장히 하이피치 소리들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과연 왜 얘가 이렇게 미는 거는 천천히 미는데 얘는 왜 이렇게 빨리 움직이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듣는 바이올린 소리가 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냥 단순히 뭐 간단한 물리를 조금 배우시고 나면 고등학교 정도 혹은 대학교 1학년 정도의 물리를 배우고 나면 요거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올린이야 물론 굉장히 복잡한 악기죠. 그렇지만은 단순하기 위해서 그냥 줄 하나 있다. 기타 줄을 튕기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줄을 양쪽 끝을 묶어놓고 무언가를 튕겨주면은 실제 웨이브의 모양은 훨씬 더 복잡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고유진동이라는 이런 놈들의 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낮은 음을 내주는 고유진동은 이렇게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한 옥타브 위의 소리인 요 놈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빨간 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고정이 돼 있죠. 요 빨간 점 자리가. 그러니까 고정된 자리가 하나도 없는 놈, 하나인 놈, 두 개인 놈, 세 개인 놈 이런 식으로 정수배로 쭉 올라가는 패턴이 있고요. 제가 이 줄을 어디를 어떻게 건드리느냐에 따라서 조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줄도 중간을 튕길 때하고 끝을 튕길 때가 소리가 좀 다르잖아요. 그 이유가 그 주파수가 높은 놈이 얼마나 어떻게 섞이느냐에 따라서 질감이 조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대학교 1학년 일반 물리 학생한테 풀라고 그러면 요 정도는 풀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주파수라는 거는 아시잖아요. 진동의 주파수가 뭔지는 아시죠.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 요 보시면은 요 밑에 있는 거는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죠. 위에는 천천히 움직이고 요 길이에 반비례해서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빨리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린도 여기서 소리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바이올린의 진짜 소리는 줄에서 나는 건 아니죠. 바이올린 울림통에서 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바이올린이 아니라 비올라에 가까운 것 같아요. 비올라와 콘트라베스 두 개를 놓으면 그래서 똑같은 종류의 줄을 사용해가지고 똑같은 장력을 맞춰서 이 튜닝을 했다고 치고 물론 이거를 제가 푸는 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니까 쉬운 문제, 줄 하나, 긴 거, 짧은 거 요거를 풀면은 역시 대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풀라고 시키면 잘 풀어올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고유 주파수라는 게 있었잖아요. 빨리 움직이느냐, 천천히 움직이느냐. 그래서 긴 줄은 주파수가 기본적으로 낮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첼로의 소리와 바이올린의 소리는 기본적인 음의 주파수가 훨씬 낮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가장 밑에 있던 전체가 움직이던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 옥타브에 있는 놈, 이런 식으로 정수배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패턴이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기본적으로 얘하고 얘의 다른 점은 없어요. 그냥 요 제일 기본 단위가 얼만큼 프리퀀시가 높은 데서 시작을 하느냐. 그래서 바이올린이나 비올라는 굉장히 높은 음에서 시작을 하고 첼로나 콘트라베스는 훨씬 낮은 음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성질은 똑같아요. 1, 2, 3, 4, 5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그거는 줄에서 시작하는 악기인 경우고 팀파니 같은 경우에는 줄이 아니라 북이잖아요. 그러니까 면이 흔들리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걸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런 산수를, 이런 수학을 이 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용을 했다 치면은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역시 유튜브에서 제가 빌려온 것인데, 이런 제일 낮은 프리퀀시를 가지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오르락내리락 천천히 하는데, 이거를 조금 프리퀀시가 높은 애를 들여다보자. 그러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같이 움직이고 여기가 같이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프리퀀시, 주파수가 점점점 올라갈 때마다 어떤 특정한 주파수에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유지하는, 즉 이 떨리는 모습이 막 뺑뺑뺑 돌고 그러질 않고 제자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래서 이것들을 다 고유진동, 고유주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얘들이 어떤 그 조합으로 내가 얘들을 쳤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질감이 다른 소리가 날 거예요. 팀파니도 한 가운데를 칠 때와 사이드를 칠 때가 소리가 조금 다른 것처럼.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같은 수학 문제인 거예요. 조금 더 복잡해졌을 뿐이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은 아까 했듯이 이런 식으로 이상화를 할게요. 줄, 면. 네모를 쓴 거는 계산이 쉬워서. 이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티스트라는데, 여기는 이렇게 단순하자. 이 빨간 점이 있는 자리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거를 이런 네모난 데서 하면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여기 소금인데, 소금이 모이는 데가 어떤 데냐 하면은 요 자리들이에요. 왜냐하면 위아래로 막 움직이면 소금이 튕겨나갈 거잖아요. 근데 안 움직이는 데 있는 소금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프리퀀시를 점점 올리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복잡한 패턴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